잠을 자던 경희님이 고통스러운 듯 발을 주무릅니다. 오늘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저려 긴 잠을 못 잔 지 오래. 아이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 이거. 이게 났더니 손목이 나갈라 그래. 아이고 어떡해요. 일단 허리 보호대부터 매는데요. 이거 안 매면은 못 써요. 못 돌아다녀 아침에. 아이고, 겨우 섰습니다. 지금 쭉 다리 저려. 아직도요? 아우 발 심하게 저리는데. 어떤 날은 몸에서 7개, 8개 나와. 가스가. 여기가 시려서 이걸 붙이면 발바닥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맨날 발바닥에 파스 붙여요. 이게 누가 보면 꾀병 부린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저리고 마비가 오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염증이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 많이 쫓아다녀도 이게 뭔지, 이게 어째서 아픈지. 만성염증은 전신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이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염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장염처럼 어떤 우리 몸의 특정한 장기 위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에요. 특히 만성염증은 수개월, 수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서서히 진행되는 저강도의 염증 반응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뱃살 빼면 아픈 게 덜 할까? 그것 때문에 아픈지, 아픈 것 때문에 찌는 건지. 뱃살을 빼면 다리가 가벼워질까 싶어 밥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대표적으로 밥보다는 남은 반찬 많이 먹을걸? 밥을 쬐끔 먹는 대신 뜨끈한 국물과 맛있는 반찬으로 배를 채우죠. 이제 시원하니까 해요. 이렇게 누워서 운동 시간. 이걸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30분 하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우습죠? 이렇게. 경혜님이 개발한 한번 하고. 뱃살 빼기 운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양쪽 15번 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안 나가니. 여기를 사정없이 주물러. 너무 거다 하고. 아유, 멍들겠어요. 나가질 않아 여기. 이상해요? 늘 이렇게 주물러요. 아, 주물러서 없어지면 100번 더 하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는 경혜님과 영희님. 두 사람이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혜님을 만나볼 텐데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결과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궁금해요.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많이 얘기하는 CR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증 지표로 알려져 있는 CRP. 이 CRP 수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CRP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0.05 정도 나오는데 경혜님의 CRP 수치는 0.05. 만성염증이라 높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CRP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CRP가 모든 질환의 만성염증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아직 100% 하나의 혈액 검사, 하나의 수치, 하나의 검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CRP로 만성염증의 유무를 진단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강도의 염증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어떤 수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병원 가서 나 염증 수치 검사할래요. CRP가 괜찮네? 그럼 나는 염증 아니네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장 비만, 과다한 인슐린, 일부의 CRP, LDL 콜레스테롤의 높은 점,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분이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질병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단서에 보니까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상지질증 약도 드시고 있어요. 경혜님은 대사증후군인데요.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혈당, 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염증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바로 염증 공장이에요. 지방도 염증이라고요? 여기서 염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혜님의 복부 CT, 보통 사람들은 보통 100이요? 얼마 나세요 보니? 176인가? 네. 만성염증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이 복부 비만,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대단합니다. 복부 비만은 그냥 만성염증이다. 뱃살은 그냥 염증 폭탄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면역세포가 보기에는 이물질이에요. 네. 그러면 이물질이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산소나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 외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는데 비만인의 지방 조직에서는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염증 물질은 신진대사를 방해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밥을 거의 안 먹고 국물과 반찬만 먹는 경혜님이 복부 비만인 이유는 뭘까요? 근데도 안 빠져. 나가질 않아 여기. 다음 중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1번 밥, 2번 미역, 3번 배추, 4번 무. 미역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함정이. 밥량이 적다고 해서 네. 칼로리가 적거나 열량이 적거나 탄수화물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밥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국물을 워낙 좋아해서 꼭 국을 한 그릇씩 먹거든요. 안 먹고 살찌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실제로 국물이 갖고 있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짬뽕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는 거. 국물은 조미료와 그리고 많은 첨가당 그리고 발효돼서 나오는 당들이 많은 실제로는 설탕물입니다. 야식으로 뭐 드시는 건 없으세요? 주로 배추쌈, 배추쌈을 뭐에 싸 먹어요? 쌈장이나 쌈장이 열량이 엄청 높아요. 네, 좀 짜긴 해요. 우리 김경애님 다리가 왜 붓는지 저는 영상으로 확인했는데요. 김치를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요. 김치는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밥하고 김치만 먹는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짜게 먹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겠네요. 만성염증에 치료제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만성염증 치료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생활습관 변화가 바로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귀하신 여러분을 항염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염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셔요. 제가 직업이 뭘까요? 알쏭달쏭하죠. 모델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십니다. 셰프님 아니신가요? 아, 저는 의사이고요. 네, 가정학과 전문이고 만성염증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의사 이경미 교수. 그래서 음식이 여러분들의 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여러분들의 치유의 공간이고 일종의 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가 약장이라니 자,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너무 네. 깔끔하게 좋다. 어떠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냉장고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첫 번째는 이제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수화물을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셔서 탄수화물 먹는 걸 꺼려하시기도 하는데 이 통곡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지 않고 뱃살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라색, 검정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먹음직스럽죠? 네. 매번 식탁마다 무지개 색깔 빗으로 먹어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색깔에 영양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그 식물에는 그 영양 생리 성분들이 있어요. 뭐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흰색은 인돌 이런 류들이 이제 항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녹색, 황록색의 베타카로틴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의 라이코펜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색깔로 드실수록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채소는 네.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저런 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약간 익혀줘야 이 파이토케미컬이 좀 더 흡수가 잘 돼요. 네. 흡수가 잘 되게? 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생채소도 좋지만 익힌 채소, 이 식물성 단백질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 콩, 검은 콩, 두부, 두유 다 네, 단백질이에요. 생선과 해산물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다. 여기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지방이고 살을 빼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영양소예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고 또 뭐가 있죠? 미네랄. 물이에요. 물. 아, 물. 물도 영양소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물 안 먹는 경우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나 이렇게 카페인 들어있는 차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뇨작용 때문에 커피를 내가 마신 것만큼의 2배를 솔직히 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공통점이 설탕을 많이 드세요. 네 분 다. 정말요? 네. 의외죠. 네. 그 식품에 들어있는 설탕 양인데 시리얼. 안 달아도 시리얼 한 컵에 설탕 이만큼 들어있어요. 네. 아, 시리얼 무섭다. 아이스크림 한 컵. 한 통이 아니고 한 컵이요? 어떻게? 아, 그동안 설탕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누구를 보고 있나요? 탄산음료를 사랑하는 신종님. 탄산음료. 이 두께가 다르죠. 네, 탄산음료. 네, 1.5리터 아니고 한 캔. 한 캔이야? 한 캔에 캔에 이만큼 이만큼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9개. 어마어마하죠? 흑설탕, 그다음에 흑당, 백설탕. 이 중에서 몸에 가장 나쁜 설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셋 다 똑같습니다. 네, 좋은 설탕은 없습니다. 정지당인 경우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혈당을 우리 몸에서 급격히 올리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반대의 그 부인 염증물들이 쏟아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 몸은 만성염증으로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시락을 공개합니다. 궁금해요, 교수님 뭐 드시는지. 이거는 드레싱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기름도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 도시락통 하나로 끝인가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점심 식사예요? 더 꺼내실 거 없으세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 것 같아. 탄수화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점심에 단호박하고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다 집에 돌아가셔서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이 있는지를 보시고 치워주세요. 항염식단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엔 운동 솔루션.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 귀하신 몸에 운동 양대 산맥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2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도 빼고 근력도 키워야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걷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걷기. 우리가 염증과 관련돼서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저기까지 한번 그냥 편안하게 걸어갔다가 한번 와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실 거예요.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다시 잘 돌아오세요. 걷고 계신가요? 네, 약간 다리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몸통은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네요. 할까요? 손 모양을 보면
네, 편안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아이고, 자꾸 다리가 뻣뻣해요. 걷는 게 불편해 보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 같아요. 네. 신종님도 다리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누구 잡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상체는 이제 고정된 상태로 어디 있어?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는데 네 분이 걷는 모습을 관찰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리만 종종 걷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앞뒤로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다리만 움직여서 이제 보폭도 짧아지고 불안정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골반 걷기예요.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걸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상체는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죠. 그러네요. 골반을 같이 회전하면서 다리를 뻗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 이게 골반 걷기군요. 이렇게. 그래서 보폭을 반뼘 정도 늘리되 골반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걷는 겁니다. 우선 골반으로 걷지 않는 건 종종 걷는 느낌이 난다면 종종 걸음. 오늘부터 골반 걷기로 걷기는 바꿔주세요. 위아래로 척추도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나면서 약간 성큼성큼 걷기가 돼요.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같이 병합했을 때 정말 좋은 운동으로 전신 근력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항염 올림픽 운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항염 올림픽 운동. 네, 좋습니다. 역도 하면 누구죠? 장미란이죠. 예, 그래서 장미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서 역기 들고 으쓱 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위로 앉아주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고 다시. 저 이거 못 이게 안 네. 풀어져요? 너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이걸 으쓱해서 들고 앞으로 그냥 한 걸음만 이렇게 내드리고 네. 만세! 사실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안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는데 이 운동은 나한테 안 맞네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자, 하나, 둘.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이렇게 걷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걷는 자세가 좋아지셨네요. 성큼성큼 골반 걷기 합격. 네, 두 번째 동작은 손기정 운동이에요. 자, 왼쪽 발을 앞으로 뻗어보실까요? 오른쪽 발 뒤로 뻗어보세요. 달리시면 돼요. 달려보세요, 저처럼. 하나, 둘. 자, 하나, 둘. 달리세요. 자, 달리는데 마라톤 코스가 평지만 있는 건 아니죠. 무릎을 구부리세요, 살짝. 그러면서 내려가요. 달리기 하듯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달리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디포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염증을 과잉 활성화시키고 유발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근육에서 생성되는 마이오카인입니다.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 수축을 통해서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류현진 운동인데요. 공 잡아주시고 다리 들고 놓고 빵! 염증아! 날아가! 염증아! 날아가! 마지막 동작은 농구입니다, 농구. 농구하면 우리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 있죠. 서장훈님? 서장훈 운동입니다, 서장훈 운동. 스쿼트 하면서 물통을 아래로 넣으세요. 왼쪽 손으로 잡았죠? 일어나면서 옆으로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아래로 집어넣어서 오른쪽 손으로 잡고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농구 서장훈 운동. 하체와 삼각근을 키우기 좋습니다. 이 운동은 1분 동안 걷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분 걷고 1분 근력 운동 하시는 겁니다. 20분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 우리 세포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동도 나의 신체 조건과 나의 신체 수준에 맞는 강도로 적당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을 없애줄 솔루션을 처방받은 4명의 귀하신 몸. 염증아! 날아가라! 프로젝트 시작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염증아 나가라. 염증아 나가라. 천안의 귀하신 몸 경혜님. 오, 멋있어요.
좋다, 바람 쐬네. 바로 뒤지겠네. 엄청 춥네. 왜 자꾸 찔뚝거려져? 경혜님은 종종 걸음으로 다리만 움직이던 자세를 교정받았죠. 아파. 보폭도 넓어지고 걷는 자세가 한눈에 봐도 확 좋아졌습니다. 항염 올림픽 운동도 열심히신데요. 같이 좀 해보셔요. 예? 이거 아니요, 그냥 저 따라서 하면 돼. 좋아요, 몸에. 염증아 나가라. 좋은 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시죠? 염증아 나가라. 지야 물러가라. 경희님도 몸의 변화를 실감 중이라는데요. 이게 없었어. 이렇게 생겼었는데 웬일이야 내 바지가 다 내려가고. 발이 저려서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근데 그 발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기도 항상 뭐 9만 마리 메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와서 엄마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더라고요. 어머,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16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세심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모두 16일간의 프로젝트를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죠. (16일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시 만난 참여자들. 이유 없이 아픈 몸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느낌에. 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발을 주무르다 보니까 발이 엄청 붓기가 쭉 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피 검사. 피 검사 중에서 염증 관련된 거. 지난번에는 31, 이번에는 18. 많이 내려갔네요. 네. 고혈압 네. 127. 정상 수준이에요. 정상이에요. 내장 지방이 염증 공장이라 불리는 복부 지방도 줄었을까요? 100, 기억이 좀. 내장 지방 얼마 나왔어요? 167, 네.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194. 아유, 축하드려요. 염증의 공장이 어디다? 비만 세포다. 그 염증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리 저림도 그렇고요. 발목 통증이요. 낫고요. 그리고 고혈압하고 불면증이요. 이것도 당뇨도 혈압하고 같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없어지니까 저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시청자가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아픈데요? 여러분들은 저강도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불편한 데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만큼 불편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장기가 고장나고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내 몸의 불편감, 혹시 만성 염증의 시작은 아닐까요?